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파업을 앞두고 노조와 극적으로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제1노조는 10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임단협 본교섭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습니다. 합의문에는 630여 명의 신규 채용을 조속히 실시하고 정년 퇴직 인원 301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도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임금 인상은 올해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인 2.5%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6일 새벽 첫 차부터 임단협 협상과 관련해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극적인 타결로 다행히 출근길 대란을 피하게 됐습니다. 은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의원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헌정 질서를 훼손한 비상계엄령을 강력히 규탄하고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을 결의했습니다. 더불어 계엄령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혼란을 자초하고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훼손한 비상계엄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국회에 난입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인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려 했던 책동은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와 자치, 분권을 소멸시키려 했던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훼손한 비상계엄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난달 말 전국에 때이른 폭설이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죠. 올해 겨울 날씨는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이번처럼 기습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거나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어 피해에 대비해야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쌓인 눈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지붕 아래에 승용차 한 대가 깔려 있습니다. 전기톱을 든 소방대원은 길 위에 쓰러진 나무를 잘라냅니다. 지난달 말 내린 기습폭설로 인천 지역에서는 나무가 쓰러지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는 등 피해 신고 약 300건이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통상 1, 2월에 많은 눈이 내리는 것과 달리 올해는 11월 말에 폭설이 내리면서 겨울 초입부터 눈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눈이 내려 가장 많이 쌓인 깊이를 최심적설이라고 하는데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전국에 내린 폭설로 일부 지역의 최심적설은 40cm를 넘었습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수도권 지역에 눈 소식은 없지만 다음 주 후반부터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상에서 이제 찬 공기가 내려오면은 눈구름이 발달을 하는데 수도권 쪽으로 눈이 내리지 않고 약간 서해 남부 쪽으로 내려가서 충청도나 이제 호남 지방에 눈이 내릴 거예요. 기습폭설로 시작한 이번 겨울은 평년 수준의 기온과 강수량을 보이겠지만 변동폭이 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년 1월까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보이다가 2월에는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12월과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라니냐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할 때가 있어 기온 변동폭이 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온화한 날씨 속에 기습 한파, 폭설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겨울철 추위와 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통일문학의 대표 문인으로 꼽히는 고 이호철 작가의 문학적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이호철 북콘서트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호철 북콘서트홀 조성 사업은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았는데요.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공간 가득 울려 퍼지는 기타 선율에 사람들의 눈과 귀가 쏠립니다. 공연이 끝나자 백발의 작가가 관객들 앞에 섭니다. 소설 순이 삼촌의 현기영 작가입니다. 작가는 고 이호철 작가를 떠올립니다. 우리 잠깐 38선 넘어서 왔다. 거기 갈 수 있으라고 생각했는데 좀 못 가고 참 이제
분단의 정치의 저주를 받아서 못 갔습니다. 저는 애달고 이 자리에서 그래도 그분이 이런 공간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건 너무 기쁘고 저는 후배로서 굉장히 안심되고 좋습니다. 이호철 북콘서트홀 개관기념 기획 콘서트 문예 북흥입니다. 유럽의 르네상스 문예 부흥 운동에서 착안을 해서 이곳 은평구가 사실은 과거에 기사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문인들이 살았던 곳이고 국립한국문학관도 저희 은평구에서 유치한 것도 과거 이것의 어떤 문학의 향기, 예술의 중심지였다라는 과거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날의 형태로 좀 되살리자 그런 문예 부흥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앞으로 52주 동안 매주 토요일 이곳에서는 시인, 사진작가, 문학평론가 등 다양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주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호철 북콘서트홀은 은평구 불광동에서 50여 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다 세상을 떠난 이호철 작가를 기리기 위해 만든 공간입니다. 작가의 서재를 재현해 유품을 전시하고 곳곳에 작가의 작품을 비치했습니다. 열린 공간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커피 테이크아웃해서 이곳에 와서 마시면서 가령 점심 먹고 와서 잠깐 쉴 때 음악도 듣고 책도 보고 핸드폰도 보고 친구랑 약속도 하고 그러면서 눈길을 돌려서 보면 다양한 선생님에 대한 전시를 구경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호철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호철 북콘서트홀은 개관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당초 은평구는 불광동 산 42-5번지 일대 연면적 51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이호철 문학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 계획이 불발됐습니다. 이후 통일박물관 건립 사업과 연계해 추진했는데 해당 사업이 지연되면서 문학관도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2억 원이 넘는 매몰 비용이 발생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은평구는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이호철 북콘서트홀이 문화예술도시로 한 걸음 나아가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문화도 할 수 있고 사진 작가전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고 사업 추진 9년 만에 문을 연 이호철 북콘서트홀. 고 이호철 작가의 문학적 유산을 되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면서 지역의 문화 경쟁력을 키우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 응암 3동 일대 3,000가구 규모의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동시에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결과 응암 3동 754번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응암 3동 일대는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91.2%에 이르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사업재 이탈로 상권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거 환경 개선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고 대림시장에는 옥상, 카페테리아 조성, 간판 개선, 환기시설 설치 등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근 아파트 화재가 끊이지 않으면서 적잖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죠.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아파트 화재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대피 요령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화재 시 대피 방법을 서희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화재는 자기 집에서 발생한 경우와 다른 곳에서 발생한 경우의 피난 행동 요령이 달라집니다. 자기 집에서 불이 났다면 먼저 대피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에서 나올 수 있다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연기 확산을 막기 위해 출입문은 닫고 엘리베이터는 유독가스가 침투하고 정전으로 갇힐 수 있어 이용하지 않습니다. 또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현관 입구에 적치물 화재 등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집에서 나올 수 없을 경우 별도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경량식 칸막이 또는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인접세대로 대피합니다. 피난 설비가 없다면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대피 시 꼭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연기 흡입에 주의하며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조 요청 시에도 연기가 들어오지 않게 문 틈새를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잘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난 곳이 자기 집이 아닌 다른 세대거나 복도, 주차장 등일 경우 자기의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지에 따라 행동 요령이 달라집니다. 먼저 화염이나 연기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집 안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한 후 화재 상황을 주시하며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다른 곳의 화재로 인해 집에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온다면 탈출하거나 구조 요청 후 대기해야 하는데 판단 기준은 대피 가능 여부입니다. 복도나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없다면 대피 요령에 따라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대피가 어려운 경우라면 대피 공간으로 이동해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면 무리하게 대피하다가 인명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화재 상황을 잘 살피고 피난 행동 요령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구조를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가족 구성원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꼭 알리고 출입문을 열기 전에는 반대편에 불길이 있는지 손등으로 온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살펴보니 12월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소방본부가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 16,000건을 조사한 결과 12월에 발생한 화재는 1,500건으로 전체 10%를 차지했습니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도 126명으로 월별 가장 많은 수였습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아파트나 주택 같은 주거시설이 전체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양천구가 어두운 골목길 안전을 위해 바닥 조명인 도로 표지병 53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범죄 예방 안심마을 환경구축 사업과 연계돼 추진됐으며 이번에 추가 설치로 도로 표지병은 411개로 확대됐습니다. 도로 표지병은 일몰이나 우천 등으로 주의 밝기가 일정 주도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발광하는 바닥 조명 장치입니다. 양천구는 도로 표지병 이외에도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마을 보안관과 안심기가 스카우트, 불법 촬영 시민 감시단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동물 CSI 수의법의 검사를 도입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9월부터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 사체를 부검하거나 중동물질, 감염병 검사를 통해 동물 폐사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경찰로부터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와 소견을 수사 자료로 제공합니다. 한편 연구원은 현재까지 진행한 고양이 폐사 사건 4건 가운데 2건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그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은평구가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 시상 프로그램입니다. 은평구는 스마트도시 부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는데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 도시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은평형 스마트 쉼터 운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등이 있습니다. 은평구가 추진한 운동형 외톨이 지원 사업 기초조사 연구가 제20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은평구는 운동형 외톨이 기초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정책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구는 정책 반영의 실효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